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승훈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승훈 소장과 함께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 전세가와 매매가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전세가랑 매매가의 격차가 작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럴 때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면 매매가는 반드시 상승을 한다. 이제 이 얘기가 가장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습니다. 이런 기사 같은 이런 내용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매가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얘기랑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통계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사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 넘었다는 말은 통계적 오류.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매매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1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다 하면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3억 5천도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뭐 한강변이거나 조망이 좋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타입, 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나는 현상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전세가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5천짜리를 한 85%, 90% 정도 육박하는 전세가도 많다 보니까 이 3억 5천짜리 매매가의 전세는 3억 2천만 원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 3억 2천만 원이 전세가고 3억 원이 매매가다 보니까 역전된 게 아니냐,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해당 층에 대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분석하게 보게 되면 그것은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전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정 수준의 전세가가 육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매매가를 밀어 올려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매매가의 동반 상승을 반드시 수반한다. 이 내용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감이 잡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투자 상품 찾는 방법입니다. 때와 장소,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게 되겠고, 또 이런 뭐 금리나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이것을 다 우리가 분석해서 하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렵죠. 예, 이걸 하나하나 해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완벽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 모르죠. 예, 그래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고, 어쩌다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경제적인 변수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정확한 분석이 됐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나 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이렇게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발품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죠.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내기 힘들다면 한 가지 가장 큰 핵심 요소를 찾아내서 이를 분석하고, 다른 변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다른 변수에 영향이 있어도 미미한, 그래서 무시해도 좋을 만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시간도 없고 분석해도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있으니 아예 무시하자는 거예요. 배제하자는 겁니다. 배제하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하나 꽂자면 그게 바로 뭐냐, 전세가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전세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년 전에 만약에 똑같은 방식을 하게 되면 바로 망합니다. 예, 안 돼요. 자, 그때 2010년 정도는 우리가 전세가 비율이 한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비율이라는 것은 매매가 대비한 비율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1.5배 정도 늘어서 25%포인트가 늘어나는 75% 정도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는 90% 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전세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고 정책이니 금리 영향이니 경제 상황보다도 이 변수를 가장 크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이게 또 5년 뒤가 되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전세가의 움직임을 보는 방법,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주로 차익형 상품이겠죠. 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차익형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개념으로서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으나,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월세를 받는 상품입니다. 적인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 차익형 상품은 말 그대로 우리 갭 투자라고 하죠. 소액 투자 같은 것들 나중에 매도했을 때의 환매 차익을 얻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제 차익형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분양권도 되겠고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같은 것들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월세를 받는 개념의 상품이 아니다. 예, 주로 전세를 놓고 그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무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작은 금액을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90%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1억짜리를 1,000만 원만 주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1억짜리가 10%만 올라도 투자금 대비해서는 100% 상승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상품이 주 타겟이 되고 특히나 요즘에는 다세대 같은 상품들이 워낙에 수요도 많아졌고 또 그 투자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런 상품이 주타적이 되면서 이런 상품 중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나 다세대만 일단은 기준 해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한 90% 이상 정도. 네.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90%에서 95% 이상 정도. 예. 이 정도의 매물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자, 80%, 85%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은 80% 그러니까 4억 한 2천 정도 되는 아파트 이런 것들에서 4억 5천 요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될 것이겠죠. 이거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2억짜리면 전세가 1억 8천 9천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은 직장이 좀 가까운 쪽에 있어요. 직주 근접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직장 가까운 쪽에는 당연히 그 직장 주변에 집을 얻으려고 하는 수요가 많겠죠. 특히 젊은 층들. 그러면서 그 젊은 층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역세권 쪽, 그러니까 직장 가까우면서 역세권 라인을 찾아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많이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당연히 현재 비싸겠죠. 그러나 그 비싼 금액이 투자금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도 그만큼 받쳐주고 있는 거고 전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중요해요. 두 번째 이 상품까지 찾았습니다. 자, 이런 상품 중에서 이렇게 조건이 되는 상품을 일단 찾았고 그럼 이걸 무조건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에 요건까지 갖춰야지만 우리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매물 주변, 두 번째 매물 주변의 호재거리나 아니면 교통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수요자가 몰릴 수 있는 환경인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추가 수요자가 몰려야 된다는 것은 이게 매매 수요가 됐든 내지는 아니면 전세 수요가 됐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예, 어쨌든 수요가 많이 몰라서 자, 우리가 어차피 매매가가 올라주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럼 매매 수요 몰려들면은 달성한 거죠. 우리의 목적을. 자, 전세가가 그 전세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의 매물 같은 건 전세가가 올라져도 매매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됐든 전세 수요가 됐든 수요자가 많게 되면은 이러한 매물 상품들 같은 것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매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의 이러한 비율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상품을 세 번째 환경, 이러한 추가 수요자가 몰릴 수 있는지 적합한 그런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적어도 2년에서 4년, 그러니까 2년에서 4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전세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돌리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최소한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거의 보수적으로 상상해도 2배 이상은 우리가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되는 현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격차가 작은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상품 중에서는 차익형 부동산이니까 아파트든 다세대든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다세대가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품, 그러니까 단순히 2번까지만 보게 되면요, 많아요. 5억짜리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가 4억 7천입니다. 그럼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되니까 되게 투자하고 싶죠. 근데 이 주변에 어떠한 호재도 없어요. 교통이 좋아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추가 수요가 몰리지 않는다면 매매가가 올라갈 이유도 없고 전세가가 올라갈 이유도 없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지하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매도했을 때 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반대로 세 번째, 추가 수요자는 계속 몰리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매매 금액이 5억이고 지금 전세는 3억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막 몰려서 3억짜리가 4억이 됐어요. 그래도 5억짜리 아파트는 변동이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접목이 되는 상품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는 이제 발품을 많이 파셔야겠죠. 예, 발품을 많이 파셔서 이런 상품. 그러나 무작정 파는 게 아니고 직주 근접,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 있는 것들. 회사 근처라는 것은 우리가 여의도라든가 뭐 상암동이라든가 뭐 이제 앞으로 마곡지구라든가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이런 지역 주변에 집들 내지는 이런 지역 주변의 역세권, 이런 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찾아보시면 이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2년에서 4년이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장기 투자는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투자하시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시면서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충분한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